자, 여기 이렇게 이 화면을 크게 나오게 요건가?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녹화된 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또 한 번 공부할 때 저 나와요. 같이 보시면서 보기 싫으면 이게 강의로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처음 우리 21세기 간호 전문직을 위한 간호 핵심 인재 양성. 그래서 전문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직에 대한 개론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21세기라고 하는데, 이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다른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간호라고 하는 이 실무 현장을 보면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약자를 따서 사회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포커스가 어떻게 변했나. 그래서 그 앞자리에서 우리가 이 스테이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 듣고 있죠. 노년 인구 많아지고 만성질환이 더 많아지고 장애인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리고 테크놀로직하게도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굉장히 새로운 건강기구나 약물이 개발되고 있고 텔레메디신이 발전되고 있고 하이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간호 실무 현장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건강관리 비용이 지금 많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성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역학적으로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도 오염이 더 많아지겠죠. 새로운 질환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대중이나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간호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전문직으로서의 우리의 간호 실무의 미래를 보면 이제 어떻게 갈 건가.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간호는 크게 넓은 범주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영역들의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거에서 우리 간호를 둘러싸고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 이제 종합 전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뭐든지 만족은 좁아질수록 더 만족이 가능해요. 이게 경영학적인 얘기인데, 인간도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굉장히 인간이 얼마나 유니크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당뇨 교육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뇨 교육도 당뇨 교육이지만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1대1로 해줄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 요구하는 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지만 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과 어떤 그 현실이 적정선을 이루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 중심의 실무가 이제 발달이 될 거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는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인간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여러분이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가요? 1단계는 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병원은 간호라고 하는 학문이 실용학문이에요. 우리는 실용학문이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은 찍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저처럼 여기서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초중고에 가서 보건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소에 가서 연구원을 하든지, 기타 그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간호하고 관련돼서 직업을 가지려면 당연히 실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사람을 돌보고 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돌아가고 인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교사가 학생들 반창고 하나 붙여주려고 해도 그냥 붙이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무언가에 알고 붙이려면 이 사람이 실무에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병원은 처음 시작점은 있지만 절대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외에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간호의 틈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아마 수업 중에 우리가 그 간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갈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어디가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지평을 보여줄 건데 어쨌든 간에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중요는 하고 시작점이긴 하지만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거. 거기는 단지 찍고 넘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가 더 많이 이제 그 간호의 영역에서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냐면 지역사회 기반. 그러니까 훨씬 더 독자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는 가정 기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건소 이런데 아마 이제 그 지역사회 시스템에서 나가보면 알게 됐는데 물론 보건소나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보건교사, 학교로 가면 보건교사, 그 다음에 그 보건소에 가면 보건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조금 우리 간호는 크게 역할이 두 개예요. 우리가 완전한 전문직으로서의 그 옷소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립적인 일도 있지만 비독립적인 일도 있어요. 병원에. 근데 그 비독립적인 일에 대한 양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학교로 온다. 그러면 완전 독립적이죠. 교수가 자기가 주관을 해서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얼마만큼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보건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다만 병원 안에 있을 때 비독립적인 영역이 반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소가 역할이 어디냐에 따라서 간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간호가 특히 또 왜 그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사회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교수들도 이제 교수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 강의, 그 다음에 연구예요. 그럼 연구를 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럼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나라에서 연구 계획서를 내서 펀드를 받아요. 나라로부터. 그 펀드를 받을 때 예전에는 질환을 중심으로 펀드를 잘 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간호중재를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같은 돈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아픈 사람한테 똑같은 100만 원을 아픈 사람한테 쓸 때랑 아니면 이 똑같은 100만 원을 아프기 이전 사람들한테 쓰게 되면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프기 이전한테 이 100만 원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1차 간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픈 사람은 언제나 생존하니까 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들의 영역이고 간호는 내가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의사는 인텐시브하게 어떤 한 영역을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간호는 의학하고 간호학은 학문적으로 특성이 달라요. 왜냐하면 간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토탈 코디네이션을 해주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깊이는 당연히 의학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넓이는 굉장히 더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특성이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깊이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나라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들여서 1차에 투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미리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이 굉장히 요새는 활발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래 간호 실무에서 많이 발전이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가정 기반은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들이 있게 되면 침대가 유한하잖아요. 그러면 침대는 제한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도 입장이 뭐냐면 환자가 한 명 들어와서 침대를 차지해요. 차지해가지고 그러면 침대를 차지했을 때 막 수술을 하고 뭐 엄청나게 비싼 처치 아니면 무슨 시술 같은 거를 받거나 검사를 받게 되면 이 침대 하나의 비용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 뭐만 받으면 되냐면 안정, 치유만 되는 어떤 기본적인 받으면 이 침대 하나 값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침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경제성이 회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아주 심각할 때는 병원에서 케어를 하지만
그 이유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침상을 비워주고 이 사람들을 가정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가정으로 보내긴 했지만 좀 너무 아직은 완전히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또 필요하게 되냐면 가정 기반의 또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이나 가정 기반이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 기준의 얘기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인 인구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노인이 다 어디에 있냐면 지역사회 가정 기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로서 시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직업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보다 좀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내가 더 이렇게 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웰빙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간호 제공제를 위한 대중교육 이런 거, 그 다음에 복지를 경험한 건강관리, 그러니까 아프기 이전에 이미 웰빙 같은 거를 더 중요시하고, 이제는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과 외래와 가정, 여기가 연계된 그런 간호가 앞으로 미래에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이 이제 우리한테 큰 포션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갈등도 많고 재난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도 많이 발발하고, 이런 간호, 그러니까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미래의 간호에서 많이 또 나갈 부분들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만성질환, 노년, 취약 집단, 이런 집단의 건강 관리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한 집단이 한 전문직이 한 전문직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다학제가 아니에요. 우리 병원만 해도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환자 한 사람을 놓고 이 환자 하나가 병원에 들어와서 KU가 돼서 나갈 때까지 이 사람한테 접근하는 전문직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 간호사, 약사, 뭐 물리치료사, 영양사, 뭐 온갖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학제간으로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특히 인간의 대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면 내 전문직에 대한 확고함도 있어야 되지만 타 전문직하고 융합하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회성도 또 길러줘야 돼요. 나 혼자만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실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갈 우리 미래다. 우리가 이제 저런 환경 속에 앞으로는 저런 쪽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알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가 스티프처럼 저렇게 환경은 바뀌었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돌아갈 거면 우리 간호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간호에서, 우리나라 간호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간호사로서, 전문직으로서. 크게 세 가지 얘기해요. 여기 말한 CBC, 여러분 그 안에 그 피 뽑는 CBC 말고 여기 컴패션, 열정, 사랑의 기본이 된 간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링. 그래서 이거와 여기 조금 또 한번 넘어가 보면 EBP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비던스 베이스. 이제는 환자들한테 특히 이제 2학기로 가면 우리가 간호 관리하면 간호에서 경영을 배울 때는 이제는 간호가 아니라 간호 서비스로 되고 환자가 아니라 이제 고객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내가 우리의 간호를 서비스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뭐 그 식당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갔었을 때 그런 것들이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내가 돈을 지불하는데 내가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돈 주기가 어때요? 아깝죠. 그러면 우리 간호도 마찬가지. 우리 간호라고 하는 것이 또 무형의 서비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간호는 내가 행위를 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형의 행위를 받고 환자가 우리한테 돈을 지불할 때, 이 사람한테 간호 서비스 받고 이 돈을 주기에 전문직스럽다. 이건 정말 이만큼 교육을 받고 이만큼 한 사람들이 하는 일답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호의 실무가
근거가 중심이 된 걸 하는 거예요. 뭐 근거 중심이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3학년 때 이제 실습 나가보면 그 병동에 가보면 수술을 갔다 왔다거나 뭐 어디 통증 있다 그러면 그 물주머니 주는 거 봤죠? 물주머니 줄 때 따뜻한 물주머니 주는 때도 있고 차가운 물주머니 주는 때도 있어요. 물론 뭐 열이 나면 차가운 물 주고 뭐 하면 뭐가 있겠지만 어떤 연구들이 아주 옛날에 일어났냐면 수술하고 와서 통증을 느끼는데 따뜻한 물도 해보고 차가운 물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런 질환에서는 연구를, 그러니까 그냥 나의 직관, 나의 경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의 경험과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돌려서 분석을 해서 해석을 내려보니까 이런 질환에 이런 수술을 한 환자한테는 따뜻한 물주머니가 훨씬 더 통증에 영향이 더 좋았더라. 이런 게 바로 에비던스 베이스 그런 실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비던스 베이스 근거의 바탕으로 된 실무를 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IBM, 이노베이션 해야 돼. 이제는 아까 이제 앞으로 가서 이 CBC라고 하는 거, 컴패션 베이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정과 사랑이 없는 간호는 그러면 이 간호라는 직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본인도 힘들고 그 간호를 받는 사람도 어려운데 우리 옛날에는 이게 맨 처음 IQ란 말 많이 들었죠. 인텔리전스 퀴션트라고 하는 IQ.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는 이모셔널, 감성, EQ. 그 다음에 모랄 퀴션트 해가지고 도덕지수. 그러다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NQ. NQ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히 간호라고 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다학제가 아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이 NQ라고 하는데 이 NQ를 높이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특히나 간호사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아파 죽겠어 온 거예요. 컨디션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컨디션이 나쁘고 날카롭고 뭔가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막 아파가지고 달라고 할 때랑 내가 그 병동에 오래 있으면 이 수술을 하고 온 사람이면 다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를 내가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미리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이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때랑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누가 나한테 그 필요한 거를 주었을 때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이런 필요에 민감하라. 그 다음에 격려 아끼지 말라.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간호사들 중에도 여러분이 보면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나는 저러면 절대 나는 간호사들 저러지 말아야지. 분명히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현장에서 봤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한 예로 보면 수술 갔다 오면 우리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딥브레싱, 왜냐면 가래에 있으면 나중에 폐렴 갈까봐, 그 대신 이게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당기고 아프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격려를 주면서 친절하게, 그 이유를 타당하게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애쓴다라고 해주면서 하는 사람과, 당연히 그건 해야. 왜냐면 이 사람은 맨날 그 병원에, 간호사는 맨날 봤거든. 당연히 그거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감성이 없이 저런 사랑과 어떤 컴패션이 없이 기계적으로 말을 할 때랑 굉장히 느끼는 감정은 다른 거거든요. 특히 사람이 아팠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감탄해주고 긍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친절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NQ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간호가 전문직이다. 우리 스스로 자타공인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정말 전문직이 되려고 내가 몸담았으니까 내 그릇은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쨌든 이런 21세기 간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간호학과를 선택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키워야 돼요. CBC처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EBP 그 다음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IBM 이제는 그냥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호 영역이 굉장히 틈새 시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어떤 자본이나 이런 거가 아니면서도 적절하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잡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이제 요즘에 어떤 거 많냐면,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 때만 해도 우리 간호 관리라고 하는 과목 2학기 때 여러분이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간호 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옛날에는 뭐 창업,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때는 배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은 뭐 한 학기지만 그래도 창업, 마케팅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느끼고 실제적으로 간호사가 창업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널싱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 인구 많아지고 또 치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돌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아주 부자들은 사설 널싱홈으로 가요.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나라에서 관장하는 널싱홈으로 가요. 그러면 어디가 틈새냐면 중간그룹. 중간그룹에서 아마 여러분들 노인에서 갔었을 거예요. 혹시 널싱홈 그린힐 이런 데 갔었어요? 거기 안 갔으면 하나케어 이런 데 갔나요? 그럼 그 하나케어 같은 곳을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케어는 그 하나케어 은행에서 하는 거지만 널싱홈은 개인이 이제 그린힐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좀 제법 잘 나가는 곳이에요.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설립한 선생님이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가서 뭐 일반 웬만한 의사 월급 저리 가라요. 의사들도 이렇게 고용하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 마인드가 있는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백그라운드로 하면서 사업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되게 많이 해요. 어쨌든 그런 거. 즉, 그것뿐만 아니라도 간호사들이 발명하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아요. 어떤 발명 많냐면, 여러분 지금은 당연한 듯이 하지만 수액 들어가는 비닐 했죠. 선생님이 간호사를 할 때는 그건 다 유리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깨지면 어때요? 옛날에 의사 간호사 이렇게 싸울 때 던지고 싸우는 아주 격한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던져봤자 유리에, 비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환자들 여기 IV 해줄 때 붙이는 어떤 관이라든지 프라트 이런 여러 가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할 거냐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관리학에서 실습도 나가잖아요. 간호관리도 실습을 나가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나간 실습이 다 뭐냐면 임상과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환자를 두고 환자를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관리에서 실습을 이게 경영하기 때문에 어떤 거 하냐면 환자 대상이 아니라 환경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조금 가서 어디 좀 고쳐줄 데 없나? 좀 여기를 어떻게 혁신시켜줄 데 없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작은 발명들을 해갖고 와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요즘엔 간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임상에서 몸담고 있었던 그런 경험적인 지식과 또 그냥이 아니라 무언가 기술을 습득하겠죠. 그런 쪽으로 가려면 습득을 하고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런 걸 다 합쳐서 하나의 간호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노베이션 베이스드 널싱이라고 하는 것, 혁신적이고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간호 활동.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특출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간호의 정체성은 CBC, 그 다음에 EBP, 그 다음에 IBM 이런 식의 어떤 간호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나 핵심 인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4학년 졸업하고 가서 여러 이제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가는 병원은 딱 정해져 있겠죠. 학교 병원, 기업 병원 이렇게 가게 되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직원이 몇백 명이 있다고 하면 그 몇백 명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 또 이렇게 직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잖아요. 경영에서는 관리자의 직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관리자는 적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맨 처음에는 500명 속에 100명이 추려지고 100명 속에 10명이 추려지고 10명 속에 뭐 3명이 추려지고 이렇게 쭉쭉쭉 해서 피라미드가 되는데 이렇게 그 안에 추려지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코어 핵심 인력이에요. 그래서 핵심 인력이 있는데 이 핵심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병원에 월급쟁이로 들어갔어요. 그럼 난 그냥 월급쟁이야. 월급만큼만 일해야지.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월급쟁이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월급쟁이이지만 마인드가 내가 주인처럼,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주인은 그냥 못 지나쳐요. 그런데 나는 그냥 월급쟁이고 객식구고 나는 그냥 요만큼만 하면 그 사람은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핵심 이제 인력이 나오는데 2학기 때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창의적인 생각을 가르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영역, 이제 여러분이 다 어느 유닛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하면 어느 중환자실을 가든 일반 병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유닛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닛에서 가서 핵심 인력이 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딱 가서 한두 달 이렇게 지내보거나 6개월 지나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개혁했으면 좋겠네? 이건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네? 이거는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되지? 더 좀 좋은 방법 없나? 하는 거랑 그 다음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도 내가 이제 여기 교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들의 밑에 조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조교를 몇 사람을 이렇게 한 명이 하고 이제 이 사람이 기간이 되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기간이 되면 나가고 그 사람들도 이제 나가서 더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발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같은 조교라고 해도 내가 어떤 일을 시켰어요. 이건 꼭 조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누군가가 상사가 시켰어요. 그러면 시킨 일도 못 해오면 그건 말할 거리가 없고 그럼 그 사람은 말할 거리가 없고 시킨 일까지만 해오면 그냥 그 사람은 보통 그냥 월급쟁이인 거고 시킨 일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는 없을까? 또 상사가 생각지 못한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무언가 더 업버전해서 갔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상사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놈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얘는 좀 키울 만하네? 이게 이제 핵심 인재로 발걸음을 가는 그런 마인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닛에 들어갔을 때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왜? 어떻게? 뭐가 왜 항상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 거야. 그런 사람이 진짜 핵심 인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핵심 인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고 우리의 간호에서의 핵심 인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일반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중에서도 이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석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그냥 프랙티스 너스가 아니라 어드밴스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사인데 우리나라의 그 학위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학부 여러분처럼 있는 게 이제 학사예요. 여러분이 학사 졸업을 하면 학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오면 석사를 들어와요. 근데 석사에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너싱 사이언스 간호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어드밴스드 프랙티스 너스 하는 코스가 있어요. 이거는 임상하면서 임상 전문 간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트랙은 다르지만 그러다가 이제 박사로 오면 박사는 다 똑같이 너싱 사이언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석사에서 이렇게 전문 간호사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무언가 핵심 인력으로서의 그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 전문 간호사면 아동 영역에서 내가 임상 전문 간호사다라면 그냥 임상의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석사를 더 해가지고 그쪽에 뭔가 전문 간호사를 더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고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에서 임상에서의 박사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너싱 사이언스로 그냥 일반 이렇게 교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연구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통 박사를 해요. 아니면 병원에서도 간호사 중에 박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게 성문적으로 적어놓은 건 없지만 수간호사 정도로 하려면 다 석사를 해요. 거기에 뭐 수간호사는 반드시 석사를 해야 되면 이게 문구 없어요. 그렇지만 수간호사 정도는 불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학력은 전문가로서 석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간호사 정도는 당연히 석사가 있고, 이제 간호부에 있는 선생님들 정도 보면 박사를 많이 해요. 수간호사 중에도 박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실무에서, 간호실무에서 박사를 DNP라고 그래요. 우리의 널싱 사이언스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실무 쪽에서 여기는 일반 간호사로서, 여기는 석사에서, 여기는 박사에서 이렇게 핵심 인력으로서의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점심 먹고 해서 그런지 졸려요? 정신 조금, 또 이게 개론이어서 너무 좀 자장가스럽나요? 내용이? 여기는 이제 조금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원래 3시, 어차피 3시 20분에 끝나는 수업이어서 쉬지 말고 중간에 한번 쉬려고는 했는데 쉬지 말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간호 전문직 이미지와 발전 전략에, 이거는 그냥 쭉쭉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간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간호사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좋은 것이 우리한테 더 좋겠죠. 그래야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를, 특히 브랜드를, 간호사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좋게 만들고 싶은데, 그럼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냐? 이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아 개념, 자아상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은, 여기서 우리가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을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4년 동안에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간호학을 배우면 간호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각은, 간호사는 똑같은 간호사인데 약간씩 다 다른 간호사예요. 유니크한 간호사예요. 여기 있는 60명이 다 한 명 한 명 다른 유니크한 간호사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되긴 하지만 각기 다른 성장 배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또는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교수, 그러면 교수한테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는 뭐 어떤 직업, 그러면 어떤 직업에다가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서, 이제 지금 이 과목들은 전부 다 거꾸로 하면 나한테, 자기 스스로한테 접목을 하면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면 뭐 예쁘고 뭔지, 이거를 떠나서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복장, 나의 어떤 그 외견, 그 다음에 나의 그 외견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태도예요. 그리고 나의 표정, 이런 것들이 가지고 나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호학을 똑같이 가르친 60명의 간호사이지만, 그 간호사님 자기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간호사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개방적인 간호사가 있고, 이게 굉장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어요. 학생이지만 어른인 내가 함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도 굉장히 점잖고, 태도도 점잖고, 되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성숙함을 보여주는 아이.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각자들은 굉장히 자기네 집에서 귀엽고 뭐 다 한두 명인 그런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사회 속에 던져졌을 때, 사회 속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어떤 리더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 리더를 귀엽고 뭐 이렇게 발랄함으로 뽑나요? 그럴 때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성숙한 걸로 아마 뽑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집에서는 그런 어떤 발랄하고 귀엽고 이런 자상일지라도 내가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의 나의 이미지는, 내가 그거를 사람들로부터 성숙하고 무언가 믿음직스럽고 뭔가 책임감 있고 이런 느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복장, 내 머리, 내 얼굴, 내 표정 이런 거에서 다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친구 거 뭐 하나 좋아 보이는 거 있죠. 모방하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모방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들은 다 내 거에 갖다 붙이고 좀 아닌 것들은 뜯어내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지인데 거기다 간호 이미지는 당연히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현실을 가장 바람직하게 느낄 수 있는 데가 드라마예요.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전문직스럽게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일반 대중들 개개인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명, 생각, 느낌 이런 거를 다 합친 거예요. 즉 개인마다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간호는 똑같은 간호인데 왜 개인마다 다를까? 그 개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개인이 느낀 신념, 가치 이 사람이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이미지나 어느 직업이나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있어요. 뭐 어떤 직업이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긍정적인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간호사가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그 환자를 돌보는 거, 관심, 환자의 요구, 이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좋은 인상적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나 부르지 말래도 내 앞에 와서 간호사 선생님 이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선생님인 척 하려고 해도 내가 이런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선생님이라는 이름 불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간호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우리 간호 이미지도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간호 이미지를 개발하는 거는 어떻게 영향이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양질의 간호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죠. 아무리 친절만 잘하는데 너무 간호사로 스킬이 없어요. 안타깝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치만 안 예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혹시 아픈 그 가족이 한두 번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리 간호사가 물론 친절하지 않으면 그건 볼 것도 없는데 친절은 해도 이거를 몇 번씩 찔러대면 짜증나요. 왜냐면 내 가족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양질의 간호라는 게 뭐냐면 간호 서비스, 즉 간호. 이게 스페셜하게 전문가 엑스퍼트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형의 물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간호는 무형의 서비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프로덕트가 일단 좋아야지 그 다음 얘기가 나오지. 프로덕트가 아닌데 그런 곁다리를 해봤자 이거는 헛공을 들이는 거예요. 모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질의 퀄리티가 높은 케어, 그 간호 서비스가 나와야 되고 이게 되면 자동으로 그걸 받는 간호 대상자는 만족을 해요. 그러면 간호 대상자가 만족하면 그 다음에 누가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간호를 주는 내가 보람을 느껴요. 간호사가 더 만족을 해요. 직업적인 만족을 해요.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되면 이런 단계가 흘러나오면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아까 간호 이미지가 우리가 환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돌봄을 주고 무언가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그런 대중들이 쌓여져서 하나의 간호의 진면목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부터 나부터 또 나를 둘러싼 내 직업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모여서 이제 누가 봐도 간호사 그러면 간호사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그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 그 브랜드 하나만으로 굉장히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된 거. 우리 여러분 스튜디오스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뭐가 기본으로 쫙 깔려요. 키, 몸매, 미모 이런 거 저기 발언이 아니라 일단 예쁘겠다. 일단 키 크겠다. 이런 거 스튜디오스 하면 딱 이미지가 일단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예쁠 것 같고 날씬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키 클 것 같고 그런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내용이
어디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잠깐만. 한두 개 더 나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개 슬라이드 정도 나가면 되니까 마구하고, 아니구나. 네. 네,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워밍업이니까 10분 쉬는 시간 빼고 10분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목요일날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 퀴즈 할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또 얘기를